제가 발표하게 될 주제는 오게닉 핀필름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이제 폴리머를 게이트 다이렉트릭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 히스테리시스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게닉 트랜지스터가 일반적으로 상용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히스테리시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실상 상용화돼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스테리시스를 두 개의 폴리머를 시리즈로 연결을 해서 바이레이어의 다이렉트릭을 사용함으로써 히스테리시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먼저 인트로덕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OTF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히스테리시스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게닉 핀필름 트랜지스터는 근래 들어서 이제 플렉서블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면적에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패터닝 비용이라든가 머티리얼의 재료 비용이라든가 등등 로우 코스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래 들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구조상으로 보통 이런 탑 컨택 방식이라든지 또는 소스 드레인 일렉트로드가 밑에 있는 바텀 컨택 방식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번 발표에서 사용하는 구조는 이와 같은 탑 컨택 방식이 되겠고요. 근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마이컨덕터에 따라서 보고된 모빌리티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분이 사용한 P3HT 섹시스오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10-5층이라든지 알파 섹시스오펜 0.02 그리고 이제 펜타센 같은 경우가 이제 근래 들어서 모빌리티가 1이 넘는 값들을 보고되어 왔고요. 얼마 전에 이제 펜타센을 액티브 레이어로 사용을 하고 폴리비닐 피놀이라는 보분자를 절연막으로 사용을 해서 모빌리티를 3 정도로 얻어낸 그런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오게닉 핀필름 트랜지스터가 적용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플렉서블한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플렉서블한 디바이스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요구되어지는 바가 하이 모빌리티를 그러니까 절연막을 이노게닉을 사용하지 않고 폴리머와 같은 유기물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연막 위에서도 하이 모빌리티가 얻어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전극을 이제 메탈이 아니라 컨덕팅 폴리머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컨덕팅 폴리머의 컨덕티비티가 얼마만큼 크게 나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기판이 이렇게 휘어짐에 따라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얼마만큼 소자의 성능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좋은 게이트 다이렉트릭들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러한 유기물질들에 대한 패터닝이 요즘 근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포토리소그라피를 이용을 해서 패터닝을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은 근래 들어서는 잉크젯 프린팅이라든가 마이크로 컨택 프린팅, 미믹, 컨트롤 포스 리소그라피와 같은 소프트 리소그라피를 사용을 해서 패터닝하는 방법들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실질적으로 오게닉 디바이스가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대면적에서 저가로 패터닝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케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어떤 이제 칩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노 스케일에서도 패터닝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소자들이 구조가 멀티레이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자들이 멀티레이어로 구성이 될 때 그런 멀티레이어 패터닝이 가능한 그러한 기술이 개발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공정 비용을 저렴화하기 위해서 릴-투-릴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연속적인 공정에 적합한 그러한 패터닝 기술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면에서 비용이 저렴한 것은 이제 많이 얘기가 됐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점을 둔 것은 이제 유기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게이트 이제 다이렉트릭이 갖는 어떤 히스테리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그래프는 저희 실험실에서 폴리비닐 피놀이라는 보분자를 절연막으로 사용을 해서 오게닉 TFT를 만들었을 적에 나타난 IV 특성이 되겠습니다. 소스 드레인 볼티지를 마이너스 60V를 유지를 하면서 게이트 볼티지를 플러스 10V부터 마이너스 60V까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번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다시 바로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측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IV 특성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턴 온이 될 때와 그다음에 턴 오프가 될 적에 상당히 그 IV 커브가 상당히 벌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인셋으로 그래프가 삽입된 것은 저희가 이제 미스 캐패시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절연막 위에 세마이컨덕터를, 그러니까 펜타센을 증착을 하고 그 위에 메탈을 증착한 후에 그 캐패시터에 CV 매저먼트를 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캔되는 방향에 따라서 CV 커브가 심각하게 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이 히스테리시스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보면은 폴리비닐 피놀이라는 물질을 사용을 했을 때 폴리비닐 피놀의 절연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러한 히스테리시스가 좀 더 커진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이런 발생하는 히스테리시스가 어떤 반도체 막과 절연막 사이 계면에서 발생하기보다는 폴리머의 어떤 벌크의 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크 상태의 폴리머의 두께를 줄일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히스테리시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바이레이어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스테리시스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절연막항에서 존재하는 어떤 이제 차지들, 그러니까 전하들에 의해서 히스테리시스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반도체 막과 절연막 사이 계면에서 생기는 어떤 차지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이제 표면에서의 어떤 디펙트라든지 또는 메탈 임퓨리티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차지가 되겠고요. 이러한 차지들은 표면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차징이 되기도 하고 디스차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픽스드 차지라고 해가지고 인터페이스에서 수 나노미터 떨어진 부분에 어떤 절연막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랩드 차지라는 거는 폴리머 인슐레이터 내부 메이트릭스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이라든지 디펙트에서 발생하는 차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튬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칼륨 또는 수소 이온과 같이 매우 작은 양이온에 의해서 모바일 차지가 있게 되는데, 이런 건 이제 뭐 세정 공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생긴 불순물들이 매우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어떤 이제 이 절연막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절연막 내에 존재하는 차지들에 의해서 게이트 전압이 인가됨에 따라서 히스테리시스가 발생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히스테리시스를 없애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소자 구조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글래스 기판 위에 게이트 메탈로 알루미늄을 증착을 했고요. 그 위에 우선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라는 보분자를 1마이크로미터의 두께로 먼저 스핀 코팅해서 코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라는 보분자 막 위에 폴리비닐 피놀을 20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로 코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리즈로 바이레이어를 형성한 절연막 위에 펜타센을 대략 1000옴스트롱의 두께로 증착을 했고, 그 위에 골드 전극을, 소스 드레인 전극을 증착을 해서 소자를 제작했습니다. 우선 폴리비닐 피놀이라는 물질은 통상적으로 보고되기가 이제 펜타센의 그레인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때문에 디바이스의 모빌리티가, 그러니까 캐리어 모빌리티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폴리비닐 피놀의 장점을 이용하기로 의도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은 톨루엔과 같은 무극성 용매에 놓는 보분자로서 통상적으로 이제 극성이 폴리비닐 피놀에 비해서 작은 보분자로 극성이 작은 보분자입니다. 이 보분자의 특징은 히스테리시스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연 특성이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만을 전연막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모빌리티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보분자가 갖는 어떤 정기적인 특성과 절연막의 다이렉트릭한 프로퍼티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좋은 특성만을 이 소자에서 나타나기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그래프는 레퍼런스 소자들의 IV 커브가 되겠는데요. 왼편에 있는 앞에 있었던 폴리비닐 피놀을 절연막으로 사용했을 때 히스테리시스가 있는 그러한 IV 특성이 되겠고요. 이때 모빌리티는 저희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 0.1 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오른편은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만을 절연막으로 사용을 해서 오게닉 싱플 트랜지스터를 제작했을 때 IV 캐릭터리스틱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압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스캔했다가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스캔을 할 때 히스테리시스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CV 메저먼트를 했을 때에도 어떤 캐패시턴스 변화에 히스테리시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인 경우에는 캐리어 모빌리티가 0.02 정도로 폴리비닐 피놀에 비해서는 한 오도 정도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두 물질을 고분자 물질을 섞어서 바이레이어 시스템을 만든 후에 저희들이 소자의 특성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압의 스캔 방향에 따라서 히스테리시스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CV 메저먼트를 수행을 했을 때에도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인 틈만을 사용했을 경우보다는 약간의 히스테리시스가 CV 메저먼트에 나타났었는데요. 소자의 IV 특성에는 거의 그러한 영향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이레이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히스테리시스를 거의 없앨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캐리어 모빌리티를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 폴리비닐 피놀만을 사용했을 때와 거의 같은 값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히스테리시스는 없애면서 캐리어 모빌리티는 폴리비닐 피놀만을 사용했을 때처럼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펜타센의 표면 모폴로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 A, B, C 그림이 있는데요. A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필름 위에 펜타센을 증착을 했을 때 AFM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인 그레인 사이즈는 200나노미터보다 작은 사이즈들로 분포되어 있었고요. B 그림은 폴리비닐 피놀 위에 펜타센을 증착을 했을 때 그림이고, C 그림은 이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위에 있는 폴리비닐 피놀 위에 펜타센을 증착했을 때 AFM 이미지입니다. 두 그림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그레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균적인 그레인 사이즈는 대략 1.5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저희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인 경우에는 절연 특성상 히스테리시스가 안 나타나고 절연 특성은 좋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펜타센의 그레인 사이즈가 매우 작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굉장히 작은 그러한 소자의 특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폴리비닐 피놀 같은 경우에는 그레인 사이즈가 크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빌리티는 크게 얻을 수 있었지만 폴리머 자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히스테리시스가 나타났습니다. 바이레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이렉트릭 프로퍼티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두께를 차지하게 되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요. 반면에 펜타센의 그레인 사이즈는 표면 처리와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폴리비닐 피놀 필름에 의해서 어떤 서피스 에너지가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펜타센 그레인 사이즈를 크게 유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모빌리티를 크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두 가지 고분자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두 고분자의 각각의 장점만을 얻어서 좋은 성능의 소자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 폴리비닐 피놀 고분자막에서 생기는 히스테리시스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제 연구 중에 있는 내용이라 단순히 이제 어떤 객관적인 연구 실험 데이터는 없고, 저희들의 이제 간단한 실험들에 대한 지금까지 실험들에 통한 추측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폴리비닐 피놀의 필름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펜타센과 고분자막의 인터페이스에서 생기는 어떤 히스테리시스라고 한다면은 실험에서처럼 고분자 절연막의 두께를 줄였다 하더라도 히스테리시스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폴리비닐 피놀의 두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히스테리시스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것은 이제 고분자의 어떤 벌크 상태에서 나타나는 프로퍼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그 원인으로서는 공기 중에 이제 수분이 있는데요. 폴리비닐피놀 자체가 그 피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H 그룹이 있습니다. OH 그룹 자체가 극성을 갖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분을 잘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한 그 폴리머 메이트릭스 안에 있는 수분이 히스테리시스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성 사이드 체인이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전기장에서 어떤 그 폴라 그룹이 무브먼트를 갖는다던가 그 전기장에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히스테리시스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정을 한 거는 그러니까 어떤 계면에서 그러니까 반도체막과 고분자막의 계면에서 생기는 히스테리시스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벌크 상태의 고분자막 내에 존재하는 수분이라든가 또는 폴리머 메이트릭스 자체가 닳는 어떤 사이드 체인, 폴라인 사이드 체인에 의해서 히스테리시스가 생기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현재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 연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기적 특성이 우수하니까 하이 모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고분자 저렴막과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가 없는 다이렉트릭 프로퍼티가 굉장히 좋은 고분자막을 각각을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고분자막의 우수한 장점만을 얻어내서 소자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라지 않았던 히스테리시스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모빌리티는 그대로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우수한 성능의 소자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리비닐피놀의 필름에서 나타나는 히스테리시스는 계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벌크 상태의 폴리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